네, 안녕하세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비대면 수업 2교시입니다. 아마 앞으로 한 주간만 더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 이번 학기는 이제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기회가 된다고 하면 추가해서 여기 필요한 강의를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아동보호 사건이 뭔가, 아동보호 사건에 관한 아동학대 행위자의 행위지 또는 거주지, 현재 살고 있는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만약에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이죠. 그래서 아동보호 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 판사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 보호와 관련된 사건이 일어나면 이제 여러 가정법원과 이 가정법원이 없는 지방법원에서 사건을 맡아 심리를 하고 결정을 하는데 이때 판사가 단독 판사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 이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임시 조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그 원활한 조사라든지 심리, 피해 아동 보호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서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이 동법 제19조 1항인데 어떤 경우냐, 첫 페이지 1번서부터 7번까지인데 피해 아동 또는 가정 구성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피해 아동이 가정 구성원들로부터 퇴거 또는 격리하는 걸 말해요. 일단 이게 아동학대니까 가정폭력하고 연결되거든요. 가정에 이제 어른들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 피해 아동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학교, 보호시설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피해 아동 가정 구성원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가 있으니까 요즘 말하는 스마트폰 가지고 계속 괴롭히는 경우인데 이 접근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에 제한을 할 수도 있고 정지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의 상담 및 교육을 위탁할 수가 있고요. 일부는 이제 그 상처를 많이 폭력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요양시설에 아이를 좀 이렇게 보호해달라고 위탁할 수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학대라는 가해자는 경찰서 입시장이나 또는 구치소에 유치장에 보낼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이제 임시조치 고지 집행 변경 이 내용인데 뭐 가정법원, 지방법원 말하는 그 가정법원은 제19조 1항 6호 7회 조치를 한 경우는 그 사실을 아동학대 행위자의 보호조인 그 동법 이제 제44조에 준용해서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그 28조에 따른 보호조인이 있거든요. 이런 게 보호조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조인에게, 보호조인이 없는 경우는 학대 그 행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를 해야 되고, 이 경우에는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변호사 등 보호조인을 선임할 수가 있고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된다. 이렇게 동법 20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임시조치 집행에 있어서 판사는 19조 1항 각호에 규정된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 사건, 조사관, 법원 공무원, 사법경찰관리, 구치소에 소속된 교정직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이것을 집행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제가 방금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법제론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걸 왜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공직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들이나 이 관련된 사람들은 해당 법률을 알고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많은 내용은 알지 못하면 사건을 할 때도 그 법령집을 뒤져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시설에도 관련 법이 현재 적용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임시 후견이라는 말을 좀 설명을 할게요. 이제 판사는 19조 1항 제4호의 임시조치로 인해서 피해 아동에게 칭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임시조치 기간 동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도지사, 특별다도지사, 시장, 구청장,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그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해야 된다. 이렇게 동법 23조 1항에 규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임시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및 검사의 결정인데,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 범죄를 신속히 수사를 해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되죠.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 아동보호사건 송치 및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아동학대 행위자의 주거지 및 또는요 검찰청 소재를 관한 보호관찰소장에게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경력이라든지 생활환경, 양육 능력 정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내용을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동법 25조 제1항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가끔 이제 여러분 주변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여기 관련된 분이 나와서 조사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볼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제가 핸드폰을 이렇게 잠깐 정지를 안 해놔서 들렸어요. 이를 양해를 좀 구할게요. 워낙 많은 동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하게 되네요. 자, 그 다음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및 검사의 결정이라 이렇게 됐는데, 검사는 아동학대 범죄를 수사한 결과 여기 이제 아래에 있는 5가지 내용, 이 사유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행위자에, 피해자 말 행위자에 대해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치료도 해야 되고 교육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정폭력에서도 관할 이제 법원에서 검사가 구속하기 직전에 조건부 상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음 각각의 사유를 고려하여 이렇게 됐는데,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라든지 아동학대 행위자의 성행 및 개선 가능성, 원가정의 보호의 필요성, 피해 아동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은 이제 아동보호 사건 처리에 있어서 검사는 아동학대 범죄로서 26조 1항제 1호 2호 있거든요. 이걸 고려해서 보호 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게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리할 수가 있고, 다음 각호의견 1항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항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아동학대 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두 번째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아동학대 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 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이 말씀드린 대로 아동학대 범죄자로서 보호 처분하는 것이 적절하게 있는 경우는 아동보호사건을 처리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검사는 법 27조에 따라서 아동보호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는 그 사건을 18조 1항에 따른 관할 법원에 송치를 해야 되고, 법원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피고 사건을 심리한 결과 그 3심교 보호처분 결정에 따라서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결정 사건을 관할 법원에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동법 29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지 보호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8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일단 아동학대 행위자가 피해 아동 또는 가정 구성원에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했을 때, 또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피해 아동 또는 가정 구성원에게 전기통신법 제2조 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에 제한할 경우, 피해 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에 제한 또는 정지하는 경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 수강 명령을 할 때, 또는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이 될 때, 법무장관 소수로 설치한 감호 위탁시설 또는 법무장관에 의한 보호시설에 감호 위탁이 될 때에, 의료기관의 치료 위탁이 될 때, 또는 아동보호 전문가 상담소에 상담 위탁이 될 때,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판사는 심리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 이랬을 때 이 8가지를 근거로 해서 보호처분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명령인데요. 일단 보세요. 피해 아동 보호 명령 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 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현재지, 피해 아동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하고, 가정법원이 없는 건 지방제법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서 피해 아동 보호 명령 사건의 심야 결정은 판사가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내용 좀 더 살펴볼게요. 일단 판사는요, 직권 또는 피해 아동 그 법정 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 전문가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피해 아동 명령을 할 수가 있는데, 이 9가지 이제 조건이죠. 일단 보세요. 아동학대 행위자를 피해 아동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또는 격리를 할 때, 또는 아동학대 행위자 피해 아동 또는 가정 구성을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할 때, 아동학대 행위자가 피해 아동 또는 가정 구성 전기통신법 제2조 1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할 때, 피해 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를 보호 위탁을 할 때, 또는 피해 아동을 의료기관에 치료 위탁을 할 때, 또 피해 아동을 연고자 등의 가정 위탁을 할 때, 친권자인 아동학대 행위자 피해 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를 할 때, 후견인인 아동학대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 제한 또는 정지를 할 때, 친권자는 후견의 의사표시를 가름하는 결정을 할 때, 이럴 때는 여러분이 이제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벌칙으로 좀 가겠어요. 일단 벌칙을 보면 보호 처분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기록은 이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아동 학대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도 있고 구류를 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9조 1항에 보면 지금 1호에 4호까지인데 어느 하나가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이렇게 엄한 벌을 이제 처분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36조 1항 1호부터 3호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보호처분 확정된 이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 행위자에게도 동법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고,
47조에 따른 피아동보호명령 및 제52조 임시보호명령이 결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2년 이내의 징역을 가든지 아니면 2천만 원 이하의 그 벌금을 처하든지 아니면 바로 후류 처분을 한다. 그러면 바로 이제 유치원 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엄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 행위자는 이제 가중처벌하는 거거든요. 5년 이하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8조 1항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했는데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를 불응했을 때 또는 보호관찰 등의 또 형 집행수행제 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경고를 받은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또 이렇게 이제 엄한 벌에 처한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 벌금형과 병과되는 경우는 5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징역형 실형과 병과되는 경우는 1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불이익의 금지 위반인데 제10조 2를 위반하여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 등에게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한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에 처할 수가 있고요. 지금 아래 6개 항에 대해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한다는 1년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이제 65조 2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 조치를 했을 경우 또는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제 배치, 그 밖에 본인 의사에 반한 인사 조치를 했을 경우 성과 평가 또는 동료 평가 등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 차별 지급을 했을 때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개발 기회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 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 정보 또는 비밀 정보 사용의 정지, 취급자에게 취소, 그 밖에 근무 조건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을 한다든지 조치를 했을 경우에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 신체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했을 때 또는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를 한다든지 조사나 그 결과를 공개했을 때 이럴 때에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하고 불이익 금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불이익 금지 위반을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 벌칙으로 가겠어요. 과태료인데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 아래 이제 5가지 내용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리고 행정기관이 부과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판사의 아동보호 사건의 조사 심리를 소환에 따르지 않을 때, 그러니까 판사가 법원으로 오십시오 했을 때 나는 안 간다고 하지 않으면 바로 어떻게 돼요? 벌금을 때린다, 그런 얘기죠. 정당한 사유 없이 10조 제2항에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 신고를 해야 돼. 신고의 의무가 있다 그랬잖아요. 신고를 하지 않아도 어떻게 벌금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거죠. 굉장히 엄한 거죠.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시설, 무슨 의료시설 관련된 아동학대와 관련된 모든 시설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동학대를 인지됐을 때 이걸 알고 있을 바로 어떻게 신고하지 않으면 이렇게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처분 확정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않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39조에 따른 보고서, 의견서 이런 걸 제출해야 되는데 이런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엄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차에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강의를 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학교 폭력 및 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 아마 이것을 강의하던 이번 학기가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으로 한 번 더 여러분을 대면 수업에 안전한 곳으로 여러분들을 초대를 해서 한 번 더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꼭 나오셔야 되고요. 물론 몸이 불편하시다든가 이런 분들은 오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제가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수업에 대한 공지를 하고 정보를 주고 여러 가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불편한 내용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면 저 개인의 핸드폰을 여기 알려드렸으니까 전화도 하시고요. 또 학교 연구실 전화번호니까 전화도 하시고 이메일 여러분 단톡방에도 글을 남기면 성실히 답변할 것이라고 여러분 약속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만나면 나름대로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서비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